자, 오늘은 제가 그 직구한 BGA 리워크 장비가 지금 도착을 했네요. 미국 갔다가 온 거라서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뜯어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잘 돼 있어서 뜯기가 힘드네요. 프린트가 중국에서 보통 이제 한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조금 멀리서 배달 온다고 지금 해외 배송이 돼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 직구가 가격은 산데 이전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제품에 스크래치가 좀 있고 찍힌 부분이 있다고. 근데 반품하면 한 45일 정도 소요가 된다길래 제가 그냥 바로 그냥 그 정도 파손 같으면 운수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모델은
IR6500 아치사 IR6500입니다. 제가 인지를 좀 틀어내고 보겠습니다. 자, 제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예. 사방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방은 소를 놓고도 좀 놀랐네요. 이 부분에서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중국 제품이죠. 중국 제품인데 옥션 이베이를 통해서 대행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한국의 정상 수입업체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면 한 19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인데 저는 제품가는 72만원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배송료, 그 다음에 세금, 통관세, 기타 등등. 그래서 총 들어간 금액이 포장 뭐 값이라든지 총 들어간 금액이 제품값 포함해서 한 112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매해서 바로 이제 사는 것보다 사기 구매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뭐 이게 전문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 썩 뛰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 BJ 장비가 따로 없이 이제까지 작업을 했었고요. 전문적으로 제가 BJ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기술이 또 늘거나 그러면 제가 고가로 비상금은 뭐 1000만원, 2000만원은 고가죠. 장비 자체가. 근데 어떤 연습용으로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착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자, 제가 이게 문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동하자마자 220 이 시스템 팬쿨러가 타버리네요. 다른 기능은 작동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얘가 타는 냄새를 내면서 탔어요. 안에는 12V 라인이 크게 없네요. 그래서 12V 아답터를 연결해서 일반 PC 쿨러를 제가 안에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참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사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다시 중국으로 보낼 수는 없고 고장이 나도 직접 수리해서 쓴다는 그 개념으로 제가 직구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일단은 안에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고요. 좀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라서. 일단은 제가 요거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체결 후에 테스트되는 장면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쿨러는 제가 장착을 다 했습니다. 일반 그 PC용 쿨러로 장착을 다시 했고요. 다행인 거는 쿨러만 나간 게 다행이고요. 220V 쿨러입니다. 네, 문제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나 마음이 별로 안 좋네요. 일단은 이걸 다시 재조립하고 나서 이제 BGA 장비 테스트를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큰 문제가 없기를 빌면서 잘 되기를 빌어볼게요. 일단 좀 이따가 이거 연결하고 제가 동영상 촬영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이제 입문용 BGA 장비를 가지고 그래픽카드에 이제 GPU 칩셋에 뭐 맥락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칩셋 밑에 납땜이 문제가 있을 때 칩을 드러냈다가 이제 리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리팅보다는 이제 리볼 및 리워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은 칩을 드러내는 작업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볼 작업, 칩셋의 리볼 작업, 그 다음에 리워크 작업. 그러니까 칩셋을 드러내고 다시 안착시킬 때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아치사의 IR6500이라는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요거는 이제 뭐 입문용이고, 비싼 거는 BGA 장비 같은 경우 비싼 경우에는 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일반 수리점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장비를 뭐 전문적으로 BGA를 하시는 업체라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을 들고 물론 전문 장비를 써야 되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크게 많이 안 하는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할까 말까 하는 업체에서 한번 배워보는 거는 쉽고 좀 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이제 저렴한 입문용 이제 BGA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에 수입된 제품을 사려고 하니까 한 190에서 200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었고요. 물론 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뭐 한 160만원, 70만원 견적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에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총 이제 중국에서 환율을 따지면 우리나라 돈은 이 장비값이 한 7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하고 이제 대행 수수료, 기타 등등 세금을 다 내니까 한 10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5만원으로 구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IR6000 모델에 업데이트된 6500 모델 IR6500이고요. 이게 뭐 입문용으로는 쓸만하다는 이제 저희가 소문을 들어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저희가 일반 열풍기와 히터를 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리워크라든지 리볼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 확률도 높고, 물론 이런 전문 장비가 있다 하지만 활용을 못 하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실패 확률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장비를 익숙하게 이제 사용법을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비에 대해서 크게 사용은 해보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겠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샀을 때 이제 상단 IR 방식, 그 세라믹 적외선 방식인데요. 상단 히트 자체가 220V 50Hz 제품으로 해서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사고 보니 이제 이 컨트롤 보드하고 밑에 하부 이제 세라믹 히트는 220 전용이었고요. 220V 50Hz가 맞았고요. 후방 이제 이 냉각팬하고 상단 히트의 IR 히트 자체가 110V 전용으로 왔어요. 물론 뭐 그쪽 지역하고 저희하고 특성이 좀 있겠지만 저희 나라에는 220V 일단 60Hz입니다. 헤르츠가 10Hz 차이 나는 거는 큰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이 좀 더 좋아지고 수명은 좀 짧아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제 구매하고 팬이 나가버리고 IR 히트가 나가버려서 다시 이제 외국에 이 부품을 재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3주가량 또 기다렸다가 수리를 다 이제 불량난 부품을 220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부품으로 다 교체를 한 상태고요. 이 장비는 구매하시게 되면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고가에는 CCD 카메라가 다 달려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CCD 카메라 안 달고요. 캠 800만 화소짜리 캠을 달아서 저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모니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이 기판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제작을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카메라를 좀 띄겠습니다. 이 측면에 이제 하부 히터가 작동되고 나서 식는 온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팬을 이렇게 PC팬을 3개 정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방출이 쉽게끔 하부 히터에 이제 안에 배선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열이 많으면 조금 쓰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단에도 히트가 따로, 쿨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이제 저렴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서버팬이죠. 16렉 서버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팬을 제가 장착을 했고, 위에는 이제 웹캠, 800만 화소짜리 웹캠을 연동해서 이제 PC에 연결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치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USB로 연결되어서 이 장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래프로 온도 프로파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팬은 이제 이 히터 상단 IR 그러니까 세라믹 히터의 팬은 따로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워팬을 누르면 상단의 팬이 누르면서 열을 이제 식혀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스위치는 이제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도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착이 돼서 나오고요. 상단 히터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정이 가능하고 좌우로 이제 틀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이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히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 게이지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온도 게이지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온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PCB 기판에 측정되는 온도로 이제 상단 히터를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IR 이 세라믹 상단 히터 자체의 온도가 측정하는 게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테스트기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온도가 측정이 되는 테스트를 구매를 해서 이 상단 히터 IR 이 히터 자체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서를 부착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하나 제거를 해볼 텐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이제 깨지거나 조금 이제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제 그런 증상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어차피 불량으로 그냥 내버려 뒀다가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서 테스트용으로 저희가 한번 작업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프리히터인데요. 밑에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부 히터가 있다시피 얘도 이제 하부 히터가 있죠. 이것도 저렴한 겁니다. 10만원 선이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금 150도에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 칩셋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이 GPU 칩셋 안에 이제 수분을 머금게 돼 있어요. 수분을 머금게 되면 갑자기 이제 고온 온도로 바로 여기서 찢어서 떼게 되면 쉽게 말하면 팝콘 증상이라고 하죠. 칩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증상. 그게 반대로 요런 증상입니다. 요런 증상.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센서가 초점이 안 맞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팝콘 증상인데 이게 이제 수분 때문에 급격한 온도로 갑자기 이렇게 칩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칩이 파손되고 이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열을 어느 정도 가해서 수분 증발을 어느 정도 시킨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분이 없다 하더라도 작업하면서 어떤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세척이 진행하고 나서 수분 증발을 충분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 준비가 되면 다시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칩셋이 어느 정도 가열을 시켜서 수분이 이제 어느 정도 증발됐다고 가정하에 제가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을 이제 수평에 맞게끔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끔 거치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언 히터의 정중앙에 볼까 삼각 경광이 있죠. 측면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시키고 이제 전체 다이가 공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지고 마찬가지로 칩셋을 적동에 맞춘 다음에 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라이트를 켜면 지금 화면상에 밑에 이제 비춰지는 화면이 여기 앞에 모니터에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이제 웹캠으로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밑에 그 볼라비 칩이 이제 납땜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각도를 맞추시고요.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이제 파워펜으로 제가 파워펜을 작동을, 이건 제가 직접 제작한 거라서 돌리면 이제 굴릉 게이지도 만들어서 돌리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바람이 세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판을 빨리 열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작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온도 설정은 장비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메뉴에 설정이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확한 설정 값을 모르시면 유튜브나 이런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값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이제 제 칩셋에 맞게끔 이제
그 온도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만 이제 칩에 큰 타격이 없이 칩을 띠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떨어진 나비 그 칩셋 밑에서 녹는 온도가 한 185도에서 한 200도 사이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해지는 이 PCB 기판 온도는 100% 정확하다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장비를 운영하시면서 감으로 어느 정도 온도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온도 센서를 제가 좀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 PCB 기판에 이 칩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온도 센서를 갖다 대시면 상단에 이제 현재 이 칩에 가열되고 있는 이 온도가 이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 여기 히터 상단 부분에 이제 직접 저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J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물론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와 스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잠시만요. 닫았다가 다시 한번. 오늘은 제가 그 직구한 BGA 요크 장비가 지금 도착을 했네요. 미국 갔다가 온 거라서 포장이 잘 돼 있네요. 뜯어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잘 돼 있어서 찾기가 힘드네요.
중앙이 소림씨가 중국에서 그러면 김덕훈 씨, 이소연 씨, 열애설의 식사인데 다시 아니라고 조금 멀리서 배달 온다고 지금 해외 배송이 돼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 직구가 가격은 산데 이전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뭐 제품에 스크래치가 좀 있고 찍힌 부분이 있다고. 근데 반품하면 한 45일 정도 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바로 그냥 그 정도 파손 같으면 운수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모델은 IR 6500 아치사 IR 6500입니다. 일단 제가 인지를 좀 틀어내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칩셋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제가 어저께 작업을 했었고요. 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이제 천천히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저께 칩셋 드러내는 것까지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셋을 드러내고 나면 이제 기존의 이 PCB 기판에 이제 납이 지저분하게 너무 뭉쳐있고 떨어져 있죠. 이거를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 세척하는 방법과 이제 칩셋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볼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납 지저분하게 이제 눌러붙은 납을 깨끗하게 패턴 손상 없이 이제 먼저 제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거하는 걸 제가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두팁에 온도를 충분히 올려주시고요. 브럭스를 도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도포해 주시고요. 일단 굵은 납을 그냥 너무 이렇게 인두팁으로 너무 과한 힘을 주시게 되면 패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두팁을 충분히 가열하신 다음에 큰 납들을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들어서 잘 유일하게 자기를 건너서 보여주시고
자, 표면에 이제 돌출된 어느 정도 납이 이렇게 다 제거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스몰더윅을 가지고 표면에 인두 팁에 묻어나지 않는 납을 지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크 작업은 표면에 PCB판 표면에 아직 잡납이 많이 남아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신중히 패턴에 손상이 없도록 납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최대한 제거하시는 게 리워크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오리에 대해서 잠깐 샤워하러 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아이와가 얼마나 되는지 상태가 생기죠. 레드피쉬의 말을 들으면 아마 어리고 이르죠. 어젯밤에 엄마가 자라고 했는데 나는 내 지갑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계속해서 지갑으로 그랬답니다. 표면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한 상태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납 제거 후에 묻어있는 플럭스를 세척을 하겠습니다. PCB 다음에 플러스 세척을 해야 지금은 많이 이제 플러스 묻어서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세척에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브러스가 묻어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하셨으면 PCB 패턴에 문제가 없는지 유광 검사를 진행합니다. 납들이 어느 정도 잘 제거가 됐는지. PCB 기판에 납이 많이 남아있으면 미호크 작업 시 기존의 볼랍과 납이 합쳐지면서 볼랍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주변에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특정 납이 붙지 않든지 접점이 불량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그래픽카드 PCB 기판 잔납 제거와 세척 진행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칩셋에 이제 잔납을 제거하고 리볼, 이제 볼을 얻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열로 엑스를 좀 하고요. 큰 납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볼 작업은 그 기존 칩셋에 잔납을 얼만큼 처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30% 증가 또는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납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12세정액으로 보내주시고요. 닦아내시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면에 잔납이 거의 다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볼을 얹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볼랍을 얹는 작업을 지금 진행할 거고요. 이게 BJ 스텐실 지그라는 장비인데요. 이제 이런 스텐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볼랍을 얹고 볼랍을 싹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고 빠르게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사용해본 결과 뭐 대량으로 작업을 하시든지 그런 분들한테 좀 전문가분들한테 좀 어울릴 수 있는 뭐 지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직접 가할 수 있는 이런 미니 이제 일반 초보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직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실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위에 있는 이 스텐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뭐 굉장하죠. 칩셋에 맞게끔 이렇게 다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칩셋들은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때 다 찾으시면 너무 힘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니 스텐실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한 1000가지 종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쓰는 칩들은 따로 이제 분류를 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니 전략 같습니다. 조금 많이 지저분해서 제가 잠시 세척을 한번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납을 얹고 바로 열을 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편할 거예요. 저는 참고로 얘를 자주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볼랍 사이즈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0.60mm라고 0.6mm짜리 볼랍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힘을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위치를 잡습니다. 일단 스탠스를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위에 이제 플럭스를 조금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플럭이 안착되기 위해서 젤리용 플럭스를 제가 좀 도포 후에 고정이 제대로 안 됐네요. 이렇게 위치가 되셨으면 이런 지구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시고 한 번 더 칩셋 사이즈가 맞게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잡고 살살 흔드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흔들지 않고 살살 붓으로 조금해서 꿀을 안착을 시킵니다. 이런 이제 스테이시 같은 경우에는 넣고 흔들면 자동으로 안착이 다 돼요. 이게 이제 볼 옆에 볼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볼을 안착시킬 때는 열풍기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그가 좀 더 효율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꿀랍 정렬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거로 이제 열을 가해서 1차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열을 가해서 1차 스테인리스를 결합한 상태에서 1차 거를 안착시켜 주시고요. 열을 시키겠습니다.
스텐실을 제거하면 볼랍이 안 붙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두 개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는 2차 히팅 할 때 볼랍을 이제 안착을 시키고 다시 재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빠졌네요. 인근열을 가할 때 이제 잘 가셔야지만 이제 볼이 전만 이제 자기 위치로 찾아서 이제 정렬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열도 물론 서서히 급한 열을 많은 열을 가하게 되면 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에 골고루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조금 식히고요. 이렇게 지금 볼이 안착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 먼지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BGA 장비를 통해서 다시 리워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그 세척해놓은 PCB 뒷판에 리눅스를 도포를 하시고요. 그리고 칩을 올리겠습니다. 칩을 올리는데 칩에 보시면 요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뒷판에도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1번 핀이라는 소리입니다. 1번 핀에 가이드라인을 잘 맞추셔서 칩을 올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사각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고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칩을 제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 안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 대기 중에 있고요. 자, 프로그램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작동됐고요. 이제 리워크 작업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제가 다시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190도, 20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안착이 될 거로 보이네요. 현재 이 일제로 해경 장수기록과 민간 장수기록이 선체 4,107 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 강원공학생 300여 명이 있었던 4층의 중앙 객실 그리고 선미 쪽에 아인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닷속의 가시거리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불문으로 조명 등을 켜고도 30cm 이상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책 본부가 내놓은 수색 계획에 따르면 해경과 공항방세청은 3, 4층의 선체 중앙부분, 해군은 3, 4층의 선비부분, 민간 구조요원과 문화재청은 3, 4층의 선수부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고려 선생님이 소속이로 계시는데 그쪽으로 오늘 수색 작업 상황이 좀 어려우신 겁니까? 네, 아무래도 어제까지 소속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 상황은 낙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관계자들입니다. 어제까지 소속기가 불타고 저는 공조 위에 접어졌습니다. 조금 기간이 마무리되고 다시 차리 기간으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이 때문에 수색 작업을 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얘를 이제 식히는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판 세척 후에 칩셋 옆에 이제 잔류 플럭스를 어느 정도 제거 후에 이제 테스트 그래픽카드가 증상작동 하는지 에이징 테스트를 이제 준비해서 다시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칩을 떼는 상태고요. 그래픽카드를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이물질로 묻어있던 블럭스를 제거를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PCB 세척액으로. 자, 세척을 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블러스를 제거를 하셨으면 이렇게 일어난 상태가 됩니다. 자, 에어로 한번 불고 다시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테스트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작동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됐고, 뭐 고성능 그래픽 카드는 아닙니다. 카드는 아니고, 지금 그 리볼부터 시작해서 리오카 작업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요 IR 6500 장비를 통해서 한번 이제 하는 시연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 뭐 속도는 조금 많이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천천히 잘 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따라해 보시면 뭐 괜찮을 거라고, 재밌을 거라고, 또 뿌듯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테고, 단순 수리를 떠나서 칩셋을 뺐다가 붙이는 이런 것까지 수리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장착을 하고 제가 다시 프로그램 설치 후에 에이징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을 이태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윤석 씨의 확정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의견 여신과 간첩 병이 있으신 69세 김정순 어머니, 약을 드시고 계신 78세 진순 할아버니,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 80세 서인숙 어머니, 이분들 모두 오길실보험을 쉽게 저렇게 해서 3D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털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보니까 아직 어린아이가 된 것을 어머니께서 평범한 분들이 또 자신을 신명부자라고 밝히는 것은 날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송국 일면에 그날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다 불안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픽카드 리볼 작업과 리워크 작업을 일단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